여러분, 종로에, 서울의 종로에 가면 말입니다. 이런 금빵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손님이 아무도 없죠. 이게 연말 연초의 상황입니다. 연말 연초에. 심각한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코로나19가 난리를 칠 때, 그러니까 2020년 3월, 뭐 이때는요, 시체말로요, 트럭을 앞에다 대놓고 금원을 샀다고 해요. 금원을 샀다. 트럭을 앞에다 대놓고. 예. 그만큼 위기가 오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짝하고 나서는요, 그 이후로는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모두가 금을 찾잖아요. 모두가 금을 찾으니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천정부지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야, 이거 참 힘들겠네. 예, 이거 참 힘들겠네. 결국 말입니다. 금을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금값 한번 보실래요? 금값 진짜 장난 아닙니다. 거의 7만 원 돈이에요. 1g입니다. 1g. 1g에 7만 원 돈이에요. 69,909.92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게다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에 어떻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거의 뭐 최고치에 가깝죠. 최고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비싸니까 금 사러 오지 않아요. 금을 사러 오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금이 많이 소요되는 곳 있잖아요. 아이들 돌잔치라든가 신랑 신부 젊은이들 결혼하는 결혼식이라든가 여기 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 해요. 돌잔치도 지금 못 하잖아요.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돌반지 가져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는 풍습도 있는데다가 결혼식도 미루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가. 그러니 금값은 올라간 데다가 뭐 3중고 4중고가 되는 거죠. 종로에 금빵들이요. 금빵들이 심각하게 돼 간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상황 분석에 따르면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금빵도 문을 닫습니다. 사실 가보면요. 지금 이 종로의 금빵에 가보면 혼자 앉아있고 직원은 아예 없고요. 직원은. 심지어 말입니다. 이런 금빵에 이제는 임대문이라는 팻말까지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팻말까지.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예 오지 않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출액도 한번 볼까요? 매출액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금속 시장은요 6조 6,576억 원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요 5조 4,499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5조 4,117억 원으로까지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말입니다. 30% 늘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021년에 들어서서는 50%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5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태라면 7만 원 정도 하는 금값을 지금 이거 쌀 거 싸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 참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참 어려워진다. 어디고 할 것 없이 이게
길어진 침체에 밥값도 못 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명품 주얼리 매출이요. 여기는 신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2019년에 전년 대비해서 32.5%가 성장하더니 2020년에는 44.9%가 성장했거든요. 2021년은 12월 26일까지 68.2%가 성장했어요. 야, 참 아이러니하죠. 종로에 있는 건빵들은 지금 폐업을 한다. 생존에 경각이 달려 있는데 지금 백화점의 명품 주얼리 매장은 대기표를 뽑아서 순번을 기다려야 될 정도라니 어쩌면 한숨이 턱턱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동 롯데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요. 명품 주얼리 매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대기표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뭐 까르띠에라든가 불가리라든가 쇼메라든가 반클리프라든가 아페레라든가 이런 걸 살려고 그러면요. 뭐 한두 달 내에 못 삽니다.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걸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게 명품 주얼리예요. 참 어쩌면 진짜 세상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도 드시죠.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요. 금을 사서 금을 다시 되팔 때도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명품 주얼리라는 게 사실 한정판을 제외하고는요. 이게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엄청 떨어졌다 올라갔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실용주의를 넘어서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MZ세대라고 이야기하나요? MZ세대들은 뭔가 한정판에 대한 투자의 가치도 생각을 하고요. 또 뭔가 폼나고 멋있는 것도 생각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만큼 명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는데 전통적인 우리 금은방에 대한 수요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하네요. 금은방도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 자영업자들의 마음들이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가게에 앉아 있으면요.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진짜 머릿속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할 때 이때는 막 신나거든요. 저는요. 진짜 답답할 때는요. 제가 매일경제 TV, 매일경제 MBN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까지 걸어갑니다. 진짜 답답하는 날. 이까지 걸어가면 한 2블록 반 정도 걸어가면 여기를 갈 수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름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많이 북적북적 되니까 더 기분이 좋고요. 쉽게 말하면 피로회복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되는 데가 여기였는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만큼 지금 어디고 할 것 없이 우리 경제는요. 바닥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망설여집니다.